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심우정 총장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똑같은 검찰 사망 키워드를 뽑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검찰 사망 요거를 좀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남은 국감 기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을 하면서 검찰 사망 키워드를 잡은 것 같은데 검찰 사망 키워드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 한두 번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안 되면 검찰 사망이다, 뭐 근조 걸고 뭐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네. 전국의 대다수의 검찰들, 99%의 검찰들은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가 혹은 출근을 하면서 뭐 하고 있던가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도 검찰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재판에 올려도 이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그런 불기소를 합니다. 그런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18일에 최고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는데 경비가 떼도둑이다 곳간에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이래요.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여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윤덕 사무총장도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망했다 이러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났어요. 사실 그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는 거는 네. 굉장한 이슈인데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검사 탄핵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맨날 탄핵한다고 네, 하니까. 그 판사 탄핵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뒤에서 더 다뤄볼 건데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사실 시작된 게 이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넘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사망이란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근데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안 했으니 그럼 당시부터 사망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심지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지금 이성윤 의원이 당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성윤 의원이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정작 돌이켜보면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시절에 수사에 이미 수사 진행 중이었는데 아무런 2, 3년을 수사하고 아무런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사망 시기를 보자면 사망 진단을 내리자면 그때부터 사망을 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성윤 의원이랑 그때 그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성윤 의원한테 그 이창수 지검장이 뭐라고 했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 컨텐츠 영장이 기각됐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뭐 검찰이 일부러 코바나 컨텐츠로 영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의원이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성윤 의원이 강하게 막 그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이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럼 이성윤 당신이 그때 중앙지검장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탄탄하긴 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주거지 포함해서 17번, 계좌 추적은 20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다 해놓고 뭐가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도 불기소 결정조차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좀 끌어왔고 불기소 결정을 지금 내린 거는 이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으니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게 지금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혐의가 진짜 있으면은 이 혐의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법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를 하는 건데 그 4년 반 동안 지금까지 기소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이 지금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예. 이성윤 의원이 그 어떠한 SBS에 있는 라디오 쇼에 출연을 해서 네.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지휘할 때는 서초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사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나니까 뭐 했다는 것인데 네. 이를 정말 모순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팩트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고 라인에서 제외했어요.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 아예 박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권은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있었던 것이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수사지휘를 받아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고 나니까 이 정도 한 거다. 이게 나니까라는 문제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담당 검사들도 다 똑같죠. 예. 나니까 이 정도 한 거다. 이게 굉장히 옹졸한, 굉장히 옹색한 변명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네. 당시 제 기억에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제 기억에 뭐 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이른바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정수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이성윤 그 의원의 후임이죠. 네. 중앙지검장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후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옵니다. 뭐 사실관계는 다 떠나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보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네. 앞으로 국정감사가 좀 남았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의원을 불출석시켜야 돼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순간 이 논리로 대받아치면 이 논리의 구조가 쓰진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에 그 임명될 때 당시에도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가 꾸준히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부르자 혹은 뭐 장모를 부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가족을 불러서 무차별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 사법 절차를 통해서 혐의 없음이 확정된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되면 안 된다.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주어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면 이게 국민의힘 얘기가 되거든요.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다시 탄핵 얘기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심우정 총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건데 여태 검찰총장이 탄핵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이 검사의 탄핵 소추는 그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국회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김도원 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요. 또 김대중 정부 때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있으나 부결됐고요. 근데 이번에는 가결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 그래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던져놨으니까 탄핵은 할 것 같은데 탄핵 소추안이 궁금해요. 이거 말고 그 지금 검사들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서 탄핵 글자를 검색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다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상한 얘기 막 써 있거든요. 뭐 화장실에서 뭘 했다는 거, 뭐 벽에 뭐 했다는 그것도 있고 막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논리 구조가 쟤네는 우리를 왜 괴롭혀 이렇게 거의 대놓고 쓰여 있어요. 대놓고. 박상용 검사 관련해서. 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를 기소했다. 뭐 이렇게 대놓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는 건데 과연 검찰총장 탄핵안은 어떻게 써 있을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탄핵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탄핵 관련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이 됐으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도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민주당이 그 밖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을 추진 중이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도 뭐 이정섭 차장검사 관련해서도 있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내렸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전 민주당이 정말로 제가 만약 민주당이 빙의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빙의를 하면 뭐 탄핵, 장애투쟁 이런 거 안 합니다. 민주당이 만약 하려면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기소가 돼 있는데 불기소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봐야죠.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면 결정서에는 기소 불기소만 써 있습니다. 결정서가 있고 이유서가 있어요. 이유서를 받아보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혹은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왜 불기소가 되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던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법률적인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탄핵과 네. 뭐 장애투쟁, 롱패딩 사자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탄핵안이 그럼 가결이 되면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법률가로서 뭐 100%를 장담하면 안 되지만 네. 99.99%는 인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 전혀 없어요. 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냐 하면 자 탄핵이라는 제도는 그러니까 법률가에 대한 탄핵 제도 원래 판사나 검사도 행정부 대통령 기반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거기서 인사 이동을 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제도였다가 네. 예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때 뭐 베트남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네. 정부하고 재판부하고 콜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사법파동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재판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그 판사들을 다 잘랐어요. 속칭. 다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보기에 야 판사는 잘리면 안 돼. 검사는 잘리면 안 돼. 판사와 검사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탄핵이 아니면 잘리지 않는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탄핵 용도를 지금 파면이나 퇴임,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잘리는 용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탄핵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인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이 되려면 개인 비리가 명확히 발생해야 돼요. 속칭 뒷돈을 받았다. 예. 뭐 이런 개인 비리가 명확히 발생해야 되는데 본인 그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본인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래서 탄핵을 신청했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준숙 위원장 관련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지금 이제 3명이 퇴임을 했어요. 이종석 전 헌재소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인 체제가 됐는데 아직 이제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앞서 헌재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이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뭐 소수 인원으로 하니까 좀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 보기에는 이진숙 관련 탄핵, 검사 관련 탄핵, 판사 관련 탄핵 이런 것만 있으니까 한 3-4건 하는구나 생각되는데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올라온 게 1030건 정도가 있습니다. 아. 헌법재판관들이 아까 말한 그 6분이서 1030건을 보는 거예요. 네. 뭐 위헌, 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렇게 탄핵 소추안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보기 때문에 재판소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굉장히 시급한 게 더 있을 겁니다. 이 1000건 넘게 있는 건들 중에서.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안건이라 그래서 이걸 먼저 심리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리가 조속히 되진 않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나마 그에 비해서 이진숙 탄핵안이나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탄핵 소유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소유가 있냐 없냐만 따지기 때문에 간단한 사유여서 연말 안에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봐요. 연말 안에 나올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탄핵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탄핵할 것 같으세요? 탄핵은 갈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까지는 가결이 갈 것 네.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예결위까지 이거 하나하나를 네.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 주변 얘기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무적 공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변수는 뭐냐면 변수는 민주당 내에 응집력이 흐트러지는 게 변수인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김경수 전 지사도 뭐 귀국을 한다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김경수 귀국과 김부겸이 언론에서 계속 쏴대는 거와 김동연의 참전과 뭐 이런 걸 다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응집력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김건희 그만하자. 야, 우리가 뭐 할 게 김건희밖에 없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